최근 국내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테슬라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에 온갖 추측과 뇌피셜들이 난무했고, 이때다 싶은 국내 언론들은 무책임하다, 테슬라는 늘 이런 식이다,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등 테슬라 깎아내리기에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고, 이는 단순히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넘어서 향후 테슬라의 차량 생산 및 판매 전략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라졌는지, 향후 테슬라의 생산 및 판매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라진 이유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중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의 주행거리, 즉 250마일보다 낮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실제로 250마일보다 적은 244마일이니 판매를 중단했을 거라는 것이 유력하지 않나라는 추측에 힘을 얻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이 트윗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판매되기 이전에 올린 내용이고, 판매된 이후에 레인지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한 내용이 없기에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며칠가량 판매를 했던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재고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미 생산된 NMC 배터리, 즉 2170 스탠다드 레인지용 배터리 팩에 대한 재고만큼 주문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롱레인지와 같은 2170 NMC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 있지만, 최근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의 엔트리 트림인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을 LFP 배터리, 즉 인산철 배터리로 모두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CATL이 납품하는 LFP 배터리가 적용된 테슬라 모델은 현재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 중국 내수 및 유럽에 수출하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프리먼트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도 LFP 배터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에도 적용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테슬라 배터리 데이로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제 테슬라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에서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두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혁신이 없다고 욕먹었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행사였던 것이죠.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는 제품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화면에서 중간 카테고리에 모델 Y와 모델 S, 모델 X, 파워월이 나와 있어 모델 Y는 모든 라인업이 니켈 망간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걸 유지했죠. 하지만 니켈 망간 아래를 보면 롱레인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델 Y도 롱레인지급만 니켈 망간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바로 옆인 아이언 베이스로 넘어가게 되겠죠. 결국 새롭게 생산될 모델 2와 모델 3, Y의 스탠다드 레인지는 아이언 베이스드, 즉 LFP 배터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LFP 배터리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FP 배터리에 대한 민간인 실험으로 데이터가 꽤 쌓였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민간인 실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CATL이 생산한 LFP 배터리의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MIC 모델 3에 적용되고 생산하여 판매가 되었는데요. 기존 2170 배터리 팩의 경우 각종 테스트를 완료하는데 대략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퇴사한 테슬라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CATL이 모델 3용 LFP 배터리 팩을 발표하고 셀을 공급하는데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이는 3개월 뒤인 즉 1년 만에 판매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의 주행 및 충전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죠. LFP 배터리가 장착된 MIC 모델 3의 경우 작년 11월 26일에 유럽에 첫 도착을 했는데요. 테스트를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배터리 성능에 치명적인 겨울이 만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420km에서 241로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충전 속도도 급격히 줄어들며
충전은 100% 완료되었는데 배터리 잔량이 91%만 충전되었다고 표시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하지만 최근 2월 26일 2021-410 업데이트를 통해 가장 문제점이었던 저온 충전 속도도 배터리팩의 온도를 상승시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강점인 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빠르게 해결될 것이므로 LFP 배터리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에 적용해도 괜찮은 시점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니켈의 분배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7월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켈을 더 많이 채굴해 달라. 친환경적으로 니켈을 대량 채굴할 수 있다면 장기 계약을 하겠다고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광산 회사에 이런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데에는 니켈이 가장 핵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터리 에너지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니켈, 즉 하이니켈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니켈을 확보하는 것이 곧 차량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켈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올해만 가격이 16%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니켈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죠. 엔트리급인 스탠다드 레인지에 니켈이 들어간 NMC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LFP 배터리로 돌리고 그 니켈을 롱레인지급이나 사이버 트럭, 세마이에 들어갈 하이니켈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탠다드 레인지급의 생산에도 차질이 없게 되고 배터리 수급 문제로 생산 일정이 지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이나 세마이의 생산에도 숨통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스탠다드 레인지의 배터리를 LFP로 넘기는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시대로 들어오면서 일렉트릭 칼스 액트로 불리는 새로운 법안이 제기되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가 최고의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자국 내 행정 차량을 모두 미국 차로 바꾸라고 지시할 만큼 미국 내 회사들을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정작 미국 회사인 테슬라보다는 수입 자동차들이 더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은 제조사 한 곳당 최대 20만 대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한 때문에 20만 대를 이미 훌쩍 넘겨버린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아직 여유 있는 수입 전기차의 경우 여전히 세금 혜택을 받고 있죠. 하지만 새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동안 전기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없이도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 판매에 부스터를 달 수 있는 것이죠. 세금 혜택, 즉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굳이 가격대가 어중간한 차량을 생산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즉 주행거리도 길지 않아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없지만 비싼 NMC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어 마진율이 낮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걸림돌일 뿐이라는 거죠. 차라리 LFP 배터리를 적용해서 더 싸게 만든 다음 같은 엔트리급의 모델들을 다 밟아버리고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도 보조금을 생각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높은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쐐기를 박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니켈은 리튬이온 전지 생산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이것이 우리가 스탠다드 레인지 차량을 철로 바꾸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모델 3라고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미 LFP로 넘어간 모델 3를 비롯해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역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주문했던 사람들도 LFP 배터리가 적용된 차량을 받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옵니다. 기존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NMC 배터리의 재고에 맞춰서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니켈이 들어간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타는 마지막 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를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니켈이 들어간 NMC 배터리 원가가 더 비싸긴 하지만 안정성 부분에서는 LFP 배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도 OTA를 통해 빠르게 개선될 예정이니 LFP 배터리가 적용된 모델 Y에 새로운 EPA 인증 수치가 나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